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이런 상태 아니신가요? 계좌를 열어보기가 무섭고,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결국 열어보게 되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생각하다가도 여기서 팔면 진짜 손실 확정인데 싶어서 또 못 팔고,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째 제자리에서 맴돌고 계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코인 투자로 전 재산의 60%가량을 손실 중인데요. 오늘 이 영상은 손실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아닙니다. 그런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장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오늘은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를 정할 때 제가 실제로 쓰는 기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지금 팔아라, 버텨라 대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그 질문 앞에서 최소한 나만의 답을 스스로 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혹시 이런 패턴 낯설지 않으신가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일시적 조정이겠지 하다가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하고 물타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본전이라는 숫자만 보게 됩니다. 본전 오면 팔아야지 하는데, 근데 또 본전이란 게 그렇게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손실은 점점 더 커져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손실 자체보다 무서운 건 이 결정이 틀렸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음 편히 버티지도 못하는 그 중간 애매한 지점에서 계속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치식 투자가 아니라 매달 정해진 만큼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투자를 했습니다. 뭐 급하게 물타기를 하지도 않았고 원칙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근데 하락장이 제 생각보다 좀 길어지더라고요. 계획을 지키며 투자를 했는데도 손실률은 계속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더 힘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면 차라리 명확하거든요. 다음엔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저는 원칙대로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 보니, 내가 뭘 잘못한 거지?가 아니라 이 계획 자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시기를 버티는 것도 계획의 일부인 걸까? 라는 그냥 답이 없는 질문 앞에 계속 서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무리한 베팅을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원칙대로, 심지어 꾸준히 적립하면서도 하락장이 길어지는 바람에 손실률이 커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건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라 잘 짜인 계획도 시장이 예상보다 오래 나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신호랑 원래 버텨야 하는 구간이라는 신호가 지나고 나서야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쉽지만, 지금 당장은 잘 구분이 되질 않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책을 하세요. 내가 왜 그때 안 팔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물타기를 했을까?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천재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제어력을 상실하면 경제적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읽은 책에서는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주가 하락을 예측해 당시 돈으로 1억 달러? 지금 가치로 하면 1,500억 정도의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시장을 읽는 눈이 역사에 남을 정도로 대단한 투자자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베팅을 반복했고, 레버리지와 과도한 위험 감수를 멈추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능이랑 손실을 견디는 재능은 아예 다른 재능이라는 걸 일화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를 요한다. 저는 이걸 엑셀과 브레이크의 비유를 좀 하고 싶은데, 돈을 버는 건 엑셀을 밟는 거랑 비슷한 행위인 것 같아요. 기회를 잡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자산을 쌓는 거죠. 그런데 돈을 지킨다는 건 브레이크를 밟는 일 같아요. 욕심을 조절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고. 엑셀을 잘 밟는다고 해서 브레이크도 잘 밟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땐 다들 나름의 근거와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 판단이 서툴렀던 것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감당하는 능력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진짜 궁금하신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그래서 팔라는 거야? 버티라는 거야? 제가 뭐 특정 종목을 콕 집어서 이건 파세요, 이건 버티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조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실제로 쓰는 기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 가지에 하나씩 답을 해보시면 본인만의 답이 꽤 명확해지실 거예요. 첫 번째는 산 이유가 아직 유효한가? 내가 이 자산을 왜 샀는지 그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그 이유가 지금도 그대로면 가격이 떨어졌다고 이유까지 없어진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이유가 지금 와서 보니 애초에 틀렸거나 그 사이에 근본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건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판단을 다시 해야 하는 신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돈이 없어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가? 지금 물린 돈이 여윳돈인지 아니면 곧 써야 할 돈인지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당장 쓸 곳이 정해진 돈이라면 그 자산의 가치와 별개로 지금 정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투자 판단이 아니라 자금 계획의 문제거든요. 세 번째, 지금 이 손실이 내 일상을 갉아먹고 있는가? 버틸 수 있는 손실과 버텨야만 하는 손실은 달라요. 매일 계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면 설령 첫 번째 말한 산 이유가 아직 유효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감당 못하는 크기의 베팅이었다는 뜻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일부라도 정리해서 그 불안 자체를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세 가지의 답을 해본 결과 지금은 정리하지 않는 쪽을 택했어요. 힘들기는 해도 제 일상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고 산 이유도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이건 제 상황에 대입한 결과일 뿐인 거죠. 같은 기준으로 답을 냈는데 결과가 다르다면 정리하는 것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내려보면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라는 막연한 질문이 훨씬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질문이 구체적이어지는 순간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아마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이 60세에 은퇴를 했다면 지금 순자산의 99.9%는 없었을 거래요. 워런 버핏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다라고 책에서 말하는데 이 말 그대로 진짜 무기는 몇 배의 수익률을 냈냐가 아니라 몇십 년을 버틴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벌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버핏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파는 일 없이 무려 14번의 경기 침체를 견뎠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스스로를 녹초로 만들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은퇴를 하지 않았어요. 생존이 그의 장수 비결이었던 거죠. 앞서 말했던 리버모어가 재능으로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이라면 버핏은 애초에 무너지지 않는 쪽을 택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버텨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업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라면 10번 중에 6번을 맞히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절반 가까이는 틀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맞히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크기로만 베팅을 했는가예요. 지금 손실이 특히 아픈 이유가 감당 안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라면 그건 이번 판단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다음부턴 베팅 크기 자체를 조정해야 할 신호입니다. 지금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물려 계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인 거예요. 지금의 손실이 여러분들이 멍청한 판단을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의 손실을 대하는 태도가 다음 10년의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 저도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손실이 복구된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여전히 마이너스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근데 적어도 저는 예전처럼 하루 종일 계좌만 들여다보면서 무너지진 않게 됐어요. 만약 지금 물린 계좌 앞에서 매일이 괴로우시다면 돈 버는 방법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부터 먼저 다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 시작을 돈의 심리학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읽은 책 정보는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저도 아직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만 잃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